형들 혹시 이런 적 있어? 새벽 2시 핸드폰 배터리는 아예 나가버렸고 그냥 천장만 멍하니 쳐다보는 그 순간 캄캄한 어둠 속에서 갑자기 목을 조르는 것 같은 생각 하나가 확 덮치지. 아, 나 왜 아직도 이렇게 미련이 남았지? 화낼 힘도 없고 울 기력도 없어. 근데 왜 이렇게 기분이 역 같을까? 왜 그 사람 생각이 지방령처럼 머릿속을 떠나질 않는 걸까? 끝난 사람이면 그냥 좀 지나가면 될 텐데 말이야. 안 그래? 이게 참 웃긴 게 우리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은 말이 있잖아. 남자는 강해야지. 울면 안 돼. 미련 따위 쿨하게 털어버려야 진짜 남자지. 근데 현실은 어때? 그 사람 생각나서 밤새 인스타 몰래 염탐하고 친구들 만나서는 괜히 쿨한 척 알아서 잘 살겠지 이딴 소리나 하고 있잖아. 속으로는 걔 나 없이 진짜 행복한가? 이딴 거나 궁금해하면서 말이야. 그럴 때 우리 머릿속에 어김없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아주 달콤하고 그럴싸한 생각이 하나 있어. 그래, 내가 진짜 독하게 잘 살아서 네가 날 놓친 걸 인생 최대의 실수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놈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 나중에 연락이 와도 그냥 개무시해버리자. 그게 진짜 복수다. 나도 그랬어. 형들이랑 똑같이, 아주 똑같이 생각했어. 말은 안 해도 알 거야. 남자라면 이 감정, 이 시나리오 머릿속으로 한 번쯤은 다 그려봤을 거야. 근데 형, 잠깐만. 그게 진짜 자유라고 생각해? 그게 진짜 그 사람을 완벽하게 셔터 내린 걸까? 아니더라. 절대 아니더라고. 그건 그냥 이름만 바꾼 또 다른 방식의 집착이었어. 잘 들어봐, 형. 그 사람이 나를 다시 봐주길 바라는 순간부터, 내 무심함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길 바라는 순간부터 나는 아직도 투명한 사슬로 걔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거야. 내 감정, 내 선택, 내 하루가 전부 그 사람을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지. 입으로는 난 이제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데 내 모든 행동은 나 아직도 너 존나 신경 쓰여 라고 소리치고 있는 꼴이야. 제일 비참한 게 뭔 줄 알아? 그렇게 나 혼자 복수의 칼을 갈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아마 오늘 저녁 뭐 먹을지 고민하거나 새 남자친구랑 다음 주 데이트 코스 짜고 있을지도 몰라. 근데 나 혼자 이 무심함이 최고의 복수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지. 이거 완전 코미디 아니냐? 그때 깨달았어. 아, 이건 자유가 아니라 그냥 더 예쁘게 꾸며놓은 감옥이구나. 성장과 자기관리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더 세련된 족쇄구나. 내가 진짜 원했던 건 자유였거든. 그 사람을 후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내 하루를 망치지 않는 거. 그게 진짜 해방이잖아. 안 그래? 그래서 오늘은 형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 무심함이라는 감정, 이게 진짜 강력한 무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 근데 그 칼날의 방향이 복수를 향하는 순간 결국 그 칼은 우리 심장에도 똑같이 꽂히게 돼 있더라고. 그 무심한 척, 쿨한 척, 잘 살아서 보여주자는 마인드. 이게 왜 위험하냐면 아주 그럴싸해 보이거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 운동하고, 일에 집중하고, 돈 벌고. 근데 그 모든 행동의 동기가 걔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형은 아직도 그 여자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는 거야. 이건 그냥 비유가 아니야. 형 인생의 리모컨을 아직도 걔 손에 쥐어주고 있는 꼴이라고. 걔가 형 소식을 전해 듣고 후회하는 표정을 지으면 형 기분은 온 되겠지. 근데 걔가 아무렇지도 않게 새 사랑 시작해서 행복하게 잘 살면 형 기분은 그냥 OF야. 하루 종일 기분 잡치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형 행복의 전원 버튼을 전 여자친구가 누르게 놔두는 거. 이게 진짜 자유 맞아? 이게 형이 원하던 삶이냐고. 이게 바로 가짜 자유의 실체야. 겉으로는 자유로운 척, 훨훨 나는 척하지만 시선은 계속 자기를 버리고 간 그 사람한테 고정돼 있는 새. 결국 보이지 않는 줄에 묶여서 그 주변만 뱅뱅 맴도는 거라고. 그건 해방이 아니라 그냥 더 세련된 방식의 집착일 뿐이야.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목표를 완전히 수정해야 해. 복수심으로 뒤틀린 무심함이 아니라
어떤 외부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평온함, 핑문간을 향해서 가는 거야. 이 두 개는 하늘과 땅 차이야. 복수는 시끄러워. SNS에 티내야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은근히 흘려야 하고, 어떻게든 그 사람 귀에 들어가길 빌어야 하거든. 근데 평온은 존나 조용해. 아무도 몰라. 오직 형 자신만 알지. 내 마음 안에서 더 이상 그 어떤 파도도 일지 않는다는 걸. 그 사람이 내일 당장 재벌이랑 결혼을 하든 길에서 폐지를 줍고 살든 내 마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태. 그게 진짜 승리야. 형이 진짜로 되찾아야 할 건 그 여자의 후회가 아니야. 그 여자와 상관없이 온전하게 행복할 수 있는 형 자신의 마음, 그 평온함이라고. 형, 우리가 왜 그렇게 복수심에 집착하고 무심한 척이라는 연극에 매달리는지 알아? 그게 형이 찌질해서도 아니고 유치해서도 아니야. 이건 과학이야. 진짜로 형 뇌가 생존하려고 발악하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봐. 연애가 끝나면 그냥 한 사람이 떠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랑 같이 만들었던 내 세상 전체가 지진난 것처럼 무너지는 거야. 같이 가던 카페, 주말의 루틴, 잠들기 전 통화.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지면 우린 그냥 허공에 둥둥 떠 있는 기분이라고. 더 깊숙한 곳에서는 내 자아 자체가 공격받는 거야. 나는 의 남자친구라는 명찰이 내 정체성의 일부였는데 갑자기 그게 박살나는 거지. 그럼 뇌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나는 버려졌다. 나는 가치가 없다. 나는 생존 경쟁에서 패배했다. 거의 원시 시대의 무리에서 쫓겨난 수컷처럼 이걸 극도의 생존 위협으로 인식하는 거야. 그때 뇌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아주 원시적인 프로그램이 자동 실행돼. 바로 싸우거나 아니면 도망치거나. 이게 연애의 종말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첫째, 싸우는 방식. 이게 바로 복수심이야.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네가 날 놓친 걸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겠다. 이건 내 가치를 증명해서 나를 버린 그 결정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려는 공격적인 생존 본능이지. 둘째, 도망치는 방식. 이게 바로 무심한 척이야. SNS 언팔, 번호 삭제, 모든 흔적 지우기. 내 인생에서 너란 존재를 아예 도려내겠다. 이건 고통스러운 자극 자체를 피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회피적인 생존 본능이고. 형, 다시 한번 말할게. 이런 감정이 든다고 해서 우리가 찌질하거나 약한 게 절대 아니야. 그건 상처 입은 형의 자아를 지키려고 우리 뇌가 수만 년간 진화시켜온 생존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것뿐이야.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어. 이 원시적인 본능이 계속 형 인생의 운전대를 잡게 둘 거야? 아니면 이제 그 운전대를 다시 뺏어올 거야? 형의 그 원시적인 뇌, 그 싸우거나 도망치는 본능이 바로 형을 과거라는 감옥에 계속 가둬두는 범인이야. 그놈은 상처가 아물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싸움터로 형을 다시 끌고 가지. 근데 여기 거의 2000년 전에 살던 존나 똑똑한 상남자 형님들이 발견한 인생 치트키가 하나 있어. 무슨 고리타분한 철학 강의 하자는 거 아니니까 쫄지 마. 이건 형의 멘탈을 위한 실전 호신술 같은 거니까. 그게 바로 스토이시즘이야.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딱 하나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바로 네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네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칼같이 구분하는 능력. 이걸 통제의 이분법이라고 부르는데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존나 단순해. 형, 한번 생각해봐. 형 머릿속은 형 땅이야. 형의 멘탈 영토라고. 근데 지금 그 땅에 누가 무단으로 텐트 치고 월세도 안 내고 밤낮으로 쓰레기까지 버리면서 살고 있어? 바로 전 여친에 대한 생각이라는 놈이지. 형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걔가 지금 나를 그리워할까? 걔는 지금 행복할까? 걔는 내가 잘 사는 걸 보면 후회할까? 형, 이거 전부 다 형의 통제 밖이야. 그건 그냥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날씨 같은 거야. 형이 비 오지 말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비가 안 와?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통제할 수도 없는 그 날씨를 바꾸겠다고
하늘에다 대고 계속 주먹질을 하고 있는 거야. 에너지만 낭비되고 형 손만 아프다고. 그럼 형이 진짜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뭘까? 딱 3개야. 지금 이 순간 형의 생각, 형의 행동, 그리고 형의 태도. 그게 전부야. 걔 생각이 떠오를 때 아, 또 생각나네, 족같다 하고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아, 생각이란 놈이 또 찾아왔구나. 근데 여기에 내 시간을 더 쓸 필요는 없지 라고 선택하는 것. 밤새게 SNS 염탐하는 대신 그 시간에 팔굽혀펴기 하나를 더 하는 것. 나는 버려졌어 라고 해석하는 대신 아, 한 챕터가 끝났구나. 다음 장은 뭘로 채울까 라고 태도를 바꾸는 것. 이게 형의 유일한 무기이자 형이 100%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야. 이제부터 우리의 싸움은 걔를 후회시키는 게 아니야. 내 머릿속에 불법 점거하고 있는 그 생각들을 몰아내고 그 멘탈 영토를 다시 되찾는 거야. 그게 진짜 힘이고 그게 진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야. 자, 이제 이론은 끝났어. 형 머릿속에서 왜 그 지긋지긋한 전쟁이 계속되는지, 가짜 자유와 진짜 자유가 어떻게 다른지 이제 알았잖아. 근데 형, 운전하는 법을 책으로만 백날 읽으면 뭐해? 직접 핸들 잡고 도로로 나가봐야 내 것이 되는 거지.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바뀌어. 그래서 지금부터 형한테 그 실전 로드맵을 줄 거야. 보여주기식 무심함을 진짜 평온함으로 바꾸는 5단계 청사진. 이건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나 우주의 기운을 믿으세요 같은 헛소리가 아니야. 내가 직접 바닥을 쳤을 때 나를 건져 올렸고 내 주변에 무너졌던 놈들한테 알려줘서 확실하게 효과를 봤던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동 지침이야. 이 5단계를 하나씩, 딱 하나씩만 따라가다 보면 형은 더 이상 무심한 척이라는 어색한 연기를 할 필요가 없어질 거야. 그냥 진짜로 아주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형 인생의 배경 속으로 희미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야. 이건 감정을 억지로 짓누르는 게 아니야. 감정이라는 강물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즉 나 자신이라는 더 넓은 바다로 돌려버리는 기술이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진짜 집중해야 해. 이 5가지 단계가 형을 과거라는 늪에서 완전히 꺼내줄 동아줄이 될 거니까. 준비됐어? 그럼 이제 그 첫 번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첫걸음을 떼어보자. 자, 형. 이제 첫 번째 단계야. 이건 솔직히 좀 아플 수 있어. 마치 의사가 골마 터진 상처를 치료하기 전에 소독약 묻힌 솜으로 생사를 꾹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일 거야. 근데 이 고통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는 없어. 이게 바로 철저하게 받아들이기, 즉 급진적 수용이야. 이게 뭐냐면 그 관계는 끝났다는 사실을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형의 뼛속까지,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인정하는 거야. 그녀는 이제 나와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 선택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일어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다. 나는 지금 실망했고 아프고 공허하다. 이 감정 또한 진짜 내 것이다. 형, 이 말이 쉬운 것 같지? 근데 대한민국 남자 90%가 여기서 무너져. 겉으로는 아, 끝났어, 다 정리했어 라고 말하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아주 끈질긴 희망의 싹을 몰래 키우고 있거든. 혹시라도 술 마시고 전화 오지 않을까? 내가 존나 멋있어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 생각이 바로 형 발목에 매달린 투명한 족쇄야. 형이 지금 딛고 서 있는 건 현실이라는 단단한 땅이 아니라 혹시라도라는 이름의 질척이는 늪이라고. 그런 늪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더 깊이 빠질 뿐이지. 그래서 필요한 게 이 모든 환상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야. 이건 그래, 괜찮아, 다 이해해 같은 감성적인 포장이 아니야. 오히려 그 반대야. 존나 아프네, 인정. 내 계획은 다 망가졌네, 인정. 걔는 나한테 마음이 완전히 떴네, 그것도 인정.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날 것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이걸 왜 해야 하냐고. 간단해. 형이 밤마다 붙잡고 있는 그 끝없는 질문들.
그때 걔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날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질문들은 전부 답이 없어. 이미 종경된 드라마 마지막 회를 붙잡고 주인공이 저기서 저 대사만 안 했어도 라고 백날 분석해봐야 결말은 안 바뀐다고. 형만 지쳐서 나가 떨어질 뿐이야. 내 친구 중에 진짜 독하게 미련 못 버리던 놈이 있었어. 헤어진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아, 그때 내가 그 말만 안 했어도 조금만 더 잘해줬으면. 이 레퍼토리만 무한 반복하는 거야. 몸은 점점 말라가고 눈은 퀭하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냥 과거라는 시간에 갇혀서 산송장처럼 사는 거지.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술 마시다 말고 걔 눈을 똑바로 보고 말했어. 야, 그건 이미 끝난 전투야. 패배를 인정해. 그날 걔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더라고. 그 한마디가 마법처럼 걔 인생을 바꾼 건 아니야. 근데 그날 이후로 걔는 과거를 분석하는 걸 멈추고 현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 형, 기억해. 현실을 받아들이는 건 패배가 아니야. 오히려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스스로 퇴각하는 현명한 장군의 선택이야. 과거라는 늪지대에서 빠져나와야 비로소 다음 걸음을 내디딜 단단한 땅이 보이는 거라고. 오늘 형이 딱 하나만 해봐. 혼자 있을 때 아주 조용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그 관계는 끝났다. 이제 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겠다. 처음엔 입 밖으로 꺼내기도 힘들 거야. 속이 쓰리고 억울함이 치밀어 오를 수도 있어. 근데 그 고통스러운 말이 바로 진짜 해방을 위한 첫걸음이야. 그게 바로 진짜 무심함의 씨앗이라고. 좋아, 형.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가장 쓴 약을 삼켰다면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아주 명확해. 바로 무균 공간 만들기. 이건 진짜 중요해. 근데 아마 형들 중에는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에이, 또 SNS 차단하고 번호 지우라는 얘기냐? 그거 너무 유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형, 잠깐만 들어봐. 이건 절대 유치한 감정 싸움이 아니야. 이건 아주 의식적이고 지극히 전략적인 자기보호 행동이야. 말 그대로 형의 정신이 외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완벽한 방역을 실시하는 거라고. 내가 말하는 무균 공간이란 형의 뇌가 자꾸만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관성을 끊어내기 위해 외부 자극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걸 의미해. 형도 뼈저리게 알잖아. 그 사람 인스타 스토리 한 장, 카톡 프로필 사진 하나 바뀌는 거 보면 그날 하루는 그냥 통째로 날아가는 거야. 쟤는 누구랑 있지? 저기 배경은 어디야? 저 노래는 우리가 같이 듣던 건데. 이게 다 뭐냐면 겨우 아물기 시작한 상처 딱지를 일부러 손톱으로 긁어서 다시 피를 내는 짓이야. 고름만 다시 차고 흉터만 더 깊어지고 결국 아픈 건 형 혼자뿐이라고. 그 사람은 이미 사진 올리고 친구랑 술 마시면서 잘 자고 있는데 형 혼자 그 사진 한 장 붙잡고 밤새 심장이 쪼그라드는 고통을 느끼잖아. 그게 바로 정신적 자해야. 그래서 형이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해. 그 사람 계정, 알림 끄기. 안 되겠으면 언팔이나 숨김 처리. 카톡 프로필 자꾸 눌러보게 되면 그냥 친구 목록에서 숨기거나 차단해. 저장된 번호? 지워버려. 그리고 그 사람 얘기를 자꾸만 꺼내는 공통된 친구들? 미안하지만 형이 괜찮아질 때까지는 당분간 좀 거리를 두는 게 맞아. 이걸 하면서 형이 스스로에게 반드시 해줘야 하는 말이 있어. 내가 이걸 하는 건 걔가 미워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게 핵심이야. 많은 형들이 이걸 복수처럼 생각해. 그래, 차단해버려. 넌 이제 내 인생에서 삭제야. 근데 그건 전쟁의 연장선일 뿐이야. 아직도 걔한테 감정적으로 휘둘리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진짜 무균 공간 만들기는 이 자극은 지금의 나에게 해롭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인지하고 그 자극원을 차단함으로써 내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지극히 성숙한 행동이야. 이건 마치 팔이 부러진 사람이 깁스를 하는 것과 똑같아. 뼈가 다시 붙을 때까지 외부 충격으로부터 팔을 보호하는 거잖아. 지금 형의 마음이 딱 그 상태라고.
회복 중인 뇌에다 대고 난 강하니까 괜찮아. 걔 사진 봐도 이제 아무렇지 않아. 같은 허세 부리지 마. 그건 강한 게 아니라 미련한 거야. 지금은 상처 위에 깨끗한 반창고를 붙이고 조용히 아무는 시간을 줘야 할 때야. 오늘 당장 이거 하나만 하자. 핸드폰을 열고 형의 마음을 계속 긁어대는 그 자극원들을 하나씩 정리해봐. 그건 복수가 아니라 자기 보호야. 형의 평온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실질적인 행동이라고. 좋아, 형. 이제 형 마음속에 깨끗하고 안전한 무균 공간을 만들었어. 그럼 그 텅 빈 공간을 이제 뭘로 채워야 할까? 그냥 비워두면 안 돼. 비워둔 다음이 진짜 게임의 시작이거든. 자, 이제 세 번째 단계. 감정 에너지 재투자 이야기를 해보자. 형, 한번 이렇게 상상해봐. 우리한테는 하루에 쓸 수 있는 감정 에너지가 딱 100만큼 있다고 치자. 연애할 때 형은 그 100 중에 거의 70, 80을 그 사람한테 썼을 거야. 오늘 뭐 입지? 걔한테 잘 보이려고. 10. 카톡 답장 기다리느라. 15. 걔 기분 풀어주려고 눈치 보느라. 20. 지난 기억 떠올리면서 혼자 멍 때리느라. 또 15. SNS 뒤적이다. 멘탈 터지는데 10. 진짜 탈탈 털어서 다 썼다고. 근데 이제 이별했잖아. 그럼 그 70, 80만큼의 에너지가 한순간에 실직 상태가 된 거야. 갈 곳 잃은 그 에너지들이 형 머릿속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사고를 친다고. 그래서 자꾸 옛날 생각나고 괜히 울컥하고 미친 듯이 외로운 거야. 그 에너지를 그냥 방치하면 안 돼. 형은 이제 그 실직한 에너지를 다시 고용해야 할 책임이 있어. 그리고 이번 고용주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형 자신이야. 내가 말하는 감정 에너지 재투자란 형의 삶의 중심에 그 사람이 있던 자리에 의도적으로 새로운 무언가를 심는 거야. 헬스 PT를 끊는 것도 좋고 미뤄뒀던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좋고 하다못해 레고 조립에 미치는 것도 괜찮아. 딱 한 가지 조건만 지키면 돼. 그게 오직 순수하게 형 자신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 이걸 하면 걔가 좀 아까워하겠지? 이딴 생각 일이라도 섞이면 안 돼. 그냥 이걸 하면 내가 좀 덜 비참하겠지. 이 정도의 솔직한 마음이면 충분해. 내 얘기 하나 해줄까? 나도 한번 인생 제대로 말아먹는 이별을 하고 나서 원래 전 여친이랑 해외여행 가려고 모아뒀던 돈이 있었어. 100만 원이 좀 넘었지. 그 돈으로 매일 술이나 퍼마실까 하다가 어느 날 진짜 너무 홧김에 그 돈으로 산악자전거 한 대를 질러버렸어. 주변에서 다 그랬지. 너 미쳤냐? 헤어지고 웬 자전거? 근데 형, 그게 나한텐 생존이었어. 그 주 주말부터 혼자 산을 타기 시작했거든. 처음엔 허벅지 터질 것 같고 숨은 턱까지 차오르고 진짜 욕밖에 안 나와.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 그 오르막길을 헉헉대면서 오르는 동안에는 내 뇌가 그 사람 생각을 할 여유가 단 1도 없더라고. 그냥 X발, 뒤지겠다, 살아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 그렇게 몇 주가 지나니까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살든 솔직히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졌어. 내 삶의 쾌감이 걔한테 카톡 답장이 왔나가 아니라 이번 주엔 저 언덕을 넘을 수 있을까로 바뀌어버린 거야. 형, 우리 뇌는 빈 공간을 병적으로 싫어해. 그 안을 뭔가로 계속 채워야 직성이 풀린다고. 형이 그 빈자리에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두면 뇌는 자동으로 가장 익숙한 것들, 즉 과거의 기억, 후회, 미련 같은 감정 쓰레기들을 그 자리에 다시 끌어다 놓는다고. 원래 그렇게 설계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공간에 내가 선택한 무언가를 의식적으로 밀어넣는 거야. 오늘 형한테 숙제 하나 내줄게. 형이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었지만 계속 미뤄뒀던 거, 그게 뭐든 딱 하나만 정해서 내일부터 당장 시작해봐. 진짜 사소해도 좋아.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스트레칭하기, 기타 코드 하나 외우기, 1km 걷기. 그 작은 시작이 형 인생의 새로운 루틴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거야. 그리고 그 순간부터 형의 감정 에너지는 더 이상 상처를 덧나게 하는 독이 아니라 형을 일으켜 세우는 연료가 될 거야. 좋아. 형 이제 거의 다 왔어. 현실을 받아들였고 1단계. 마음의 공간을 깨끗이 청소했고 2단계.
그 공간에 새로운 에너지를 채워 넣기 시작했어. 3단계. 근데 이쯤 되면 반드시 불청객이 찾아와. 바로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과거의 감정들이지. 이제 우리는 그 감정의 파도가 덮쳐올 때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서핑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해. 이게 바로 4번째 단계. 감정을 바라보는 관찰자 되기야. 내가 이걸 처음 배웠을 때 진짜 망치로 머리 한 대 맞은 것 같았어. 왜냐면 우린 평생 이렇게 살아왔잖아. 슬픈 감정이 올라오면 그냥 슬픈 나가 되어버리는 거. 화가 치밀면 화가 난 나가 되는 거고, 외로우면 그냥 외로운 놈이 되는 거. 그게 너무 당연한 줄 알았어.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지. 근데 아니더라. 형, 감정은 그냥 우리 집에 잠깐 들른 손님일 뿐이더라고. 이 말 진짜 잘 들어봐. 형은 슬픔이 아니다. 형은 그저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는 사람일 뿐이다.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 예를 들어 볼게. 어느 날 밤 형이 혼자 방에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 생각이 확 떠올라.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혹시 다른 사람이랑 행복하게 웃고 있나?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고 뱃속이 싸해지면서 목구멍이 뜨거워져. 예전 같았으면 바로 그 감정에 빠져들어서 아, 나는 아직도 못 잊었구나.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하지? 하면서 자책의 늪으로 들어갔을 거야. 근데 이제 형이 해야 할 건 그 감정한테 멱살 잡혀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딱 한 발짝만 뒤로 물러나서 이렇게 중계하듯이 말하는 거야. 아, 지금 슬픔이라는 감정이 찾아왔네. 이 감정은 내 가슴을 무겁게 만들고 있구나. 배 쪽이 좀 허전한 느낌이 드네. 생각이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네. 이게 바로 감정 관찰자의 시선이야. 이렇게 한 발짝만 물러서서 그걸 바라보는 순간 형은 더 이상 그 감정에 삼켜지지 않아. 그걸 내려다보는 더 높은 위치에 서게 돼. 그 순간부터 형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그 감정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주인이 되는 거야. 이건 무슨 정신승리가 아니라 진짜 뇌과학적인 원리야. 형이 감정을 그냥 묘사하는 순간 우리 뇌는 감정을 느끼는 영역에서 그걸 분석하고 관찰하는 이성적인 영역으로 스위치를 바꿔 켜거든. 그 짧은 거리두기 하나가 형을 감정의 소용돌이에서부터 구해주는 거지. 스토아 철학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어. 우리를 괴롭히는 건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라고. 슬픔을 느끼는 건 아무 문제 없어.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문제는 그 슬픔에다 대고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약해 빠졌어 같은 꼬리표를 붙이는 바로 그 해석들이 형을 더 아프게 만든다는 거지. 이제부터 감정이 올라올 땐 이렇게 생각해봐. 감정은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이야. 먹구름도 있고 비구름도 있고 그냥 흰 구름도 있어. 근데 그 구름 때문에 하늘 자체가 없어지거나 무너지진 않잖아. 하늘은 그냥 묵묵히 그 자리에 있어. 형이 바로 그 하늘이야. 감정은 그냥 형 위로 잠시 지나가는 손님일 뿐이라고. 붙잡지도 말고 억지로 밀어내지도 마. 그냥 앉아서 아, 저런 구름이 지나가네 하고 바라봐. 그러다 보면 그 구름은 반드시 조용히 사라지게 돼 있어. 그게 바로 진짜 무심함의 정체야. 감정이 아예 없는 돌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감정의 폭풍이 몰아쳐도 그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고 고요히 앉아있는 힘. 그게 진짜 강한 남자의 중심이야. 좋아 형, 이제 진짜 마지막 단계다. 이 여정의 끝에서 형이 해야 할 건 어쩌면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일지도 몰라. 5번째 단계, 과거라는 책을 덮는 것. 형, 우리 솔직히 인정하자. 우리 남자들 진짜 지독할 정도로 과거에 매달리는 구석이 있어. 특히 연애가 끝나고 나면 더 심해. 왜냐면 연애할 땐 감정 표현에 서툴다가 헤어지고 혼자 남겨지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감정의 쓰나미가 몰려오거든. 그래서 혼자 방에 틀어박혀서 수백 번도 넘게 같은 장면을 되감기하잖아. 그때 내가 그 말만 안 했어도, 그날 조금만 더 따뜻하게 안아줬으면 걔는 왜 그렇게 갑자기 변했을까?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알아? 형은 지금 과거라는 이름의 책을
이미 다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첫 페이지부터 다시 읽고 있는 거야. 그것도 몇 장 읽다가 아니야, 다시 생각해보자. 이 대사의 숨은 뜻은 뭘까 하면서 또 앞으로 돌아가. 계속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근데 형, 그 책을 그렇게 100번, 1000번 다시 읽는다고 해서 결말이 바뀌던가? 아니잖아. 그냥 형 머리만 더 복잡해지고 감정은 더 눅눅해지고 눈앞에 있는 현실의 삶은 점점 더 흐릿해지잖아. 이제 형이 해야 할 일은 그 책을 조용히 덮는 거야. 책을 찢어버리거나 불태워서 없애버리라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 반대야. 더 정성스럽게, 그래, 이 책은 내가 한때 썼던 소중한 이야기였지 라고 인정하고 그 위에 조용히 손을 얹고 천천히 덮는 거야. 형이 책을 덮는 그 순간은 무언가를 끝내는 게 아니라 비로소 새로운 장을 시작할 준비를 마치는 순간이야. 과거라는 책은 아무리 다시 읽어도 결말이 바뀌지 않는데 형은 계속 그 책의 에디터가 되려고 하니까 모든 에너지가 과거를 수정하는 데 쓰이고 있는 거야. 아, 이 문단은 좀 잘못됐네. 다시 써볼까? 이 장면은 이렇게 연출했어야 했는데. 근데 형, 그 책은 이미 출판 끝났어. 인쇄까지 다 돼서 책장에 꽂힌 책이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작가로 돌아가야 해. 다음 챕터를 써 내려갈 작가 말이야. 내 친구 중에 그 미련 때문에 몇 년을 허비한 놈이 있었어. 그러다 어느 날 책상에 앉아서 그 여자한테 하고 싶었던 모든 말, 미련, 후회, 고마움, 심지어는 욕까지 A4 용지에 빼곡하게 다 썼대. 근데 그걸 보내진 않았어. 그냥 자기 마음을 전부 토해내고 나서 혼자 조용히 옥상에 올라가 그 편지를 라이터로 태워버렸대. 형, 나 그날 불꽃 보면서 좀 울었다. 근데 그렇게 다 태우고 제가 날아가는 걸 보니까 진짜로 뭔가 마음에서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 들더라. 이제 진짜 끝났구나. 그 말 듣는데 진짜 울컥했어. 형도 그거 한번 해봐. 꼭 편지가 아니어도 좋아. 노트에 써도 되고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도 돼. 형 마음속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 널브러져 있는 감정의 조각들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하나씩 꺼내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덮어. 그게 진짜 이별이야. 카톡 차단하고 번호 지우는 게 진짜 이별이 아니라고. 형 마음속에서 이 챕터는 여기서 끝났다라고 마침표를 찍는 것. 그게 진짜 이별이야.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형은 깨끗한 새 페이지를 펼치고 내 삶의 다음 이야기를 쓸 수 있게 돼. 과거라는 책은 책장에 소중히 꽂아두고 이제 진짜 형 인생의 1페이지를 나랑 같이 써보자. 형,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한 거야. 지금 형은 그냥 감정에 휩쓸려서 허우적대던 사람이 아니야. 자기 마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그걸 다스리기 위한 구체적인 훈련까지 마친 거지. 5개의 단계를 하나씩 밟아오면서 형은 이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근데 이 지점에서 많은 형들이 마지막 착각에 빠져. 아, 나 이제 다 극복했어. 걔한테 아무 감정도 없어. 라고 선언해버리는 거지. 근데 실은 그게 아직 무심한 척의 연장선인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오늘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마지막 리트머스 시험지를 하나 줄게. 형이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 스스로 정직하게 체크해봐야 해. 첫째, 가짜 무심함은 존나 시끄러워. 이건 일종의 퍼포먼스야. 관객이 필요하지. 특히 단 한 명의 관객, 바로 그 여자. 그래서 자꾸 SNS에 행복한 척하는 사진을 올려. 친구들이랑 비싼 데서 술 마시는 사진, 의미심장한 책 구절, 오늘 하루도 감사, 이딴 멘트. 형, 그런 행동의 본질이 뭔 줄 알아? 나 너 없이도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보고 있냐? 후회되지? 이 메시지를 어떻게든 전달하고 싶은 바람이야. 아직도 그 사람의 시선을 미친 듯이 신경 쓰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이건 전쟁터 한복판에서 무표정으로 총을 쏘고 있는 것과 같아. 표정이 없다고 해서 그게 평화는 아니잖아. 둘째, 진짜 무심함은 반대로 존나 조용해. 아무도 몰라. 티가 안 나. 자랑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거든. 왜? 증명해야 할 상대가 내 마음속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건 언제 찾아오냐면
누가 술자리에서 걔 이름을 불쑥 꺼내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대신 아, 걔 하고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 때, 우연히 SNS에서 걔가 새 남자친구랑 찍은 사진을 봐도 잘 살고 있네 하고 그냥 스크롤을 넘길 수 있을 때, 그건 감정이 메마른 게 아니야. 그저 그 정보가 더 이상 내 행복이나 불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실 중 하나가 되어버린 거지. 형, 이 차이가 느껴져. 가짜 무심함은 에너지의 방향이 여전히 바깥, 즉 그 사람을 향해 있어. 분노든 복수심이든 인정 욕구든. 반면에 진짜 무심함은 에너지의 방향이 온전히 안쪽, 즉 나 자신을 향해 있어. 내 건강, 내 일, 내 성장, 내 평온. 이게 바로 우리가 목표로 했던 지점이야. 이 여정은 그 사람을 내 머릿속에서 지우는 여정이 아니었어. 그 사람을 그냥 내 삶의 주인공 자리에서 내려놓고 그 자리에 다시 나를 앉히는 지극히 당연하고 성스러운 복원 작업이었던 거야. 그래 형, 우리 여기까지 진짜 멀리 왔다. 처음엔 그냥 가슴에 찬 분노 때문에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무심한 척하면 걔가 후회하겠지. 이 생각 하나 붙잡고 이 영상을 클릭했을지도 몰라. 근데 지금의 형은 그 시커먼 감정 뒤에 숨어있던 진짜 내 마음을, 그 마음을 조종하던 뇌의 생존 본능을,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구체적인 실천법까지 전부 스스로 확인하고 체험한 거야. 우린 단순히 아이지는 법을 이야기한 게 아니야. 우리는 진짜 놓아주는 법을 이야기했어. 그리고 그 놓아줌은 절대 약하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걸 이제 알잖아. 2000년 전 그 상남자 철학자들이 했던 말이 왜 아직까지도 유효하겠어.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똑같이 복잡하고 아프고 쉽게 흔들리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들이 가르쳐준 진리는 놀랍도록 단순했지. 통제할 수 없는 전쟁은 멈추고 통제할 수 있는 평화에 집중해라. 형은 그걸 해낸 거야. 내가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 형한테 딱 하나만 전하고 싶었다면 바로 이거야. 쓸데없는 전쟁은 이제 그만하고 내 안에 평온한 정원을 가꾸자. 무심함은 누군가에게 겨누는 날카로운 방패가 아니었어. 그건 오히려 형이 자기 자신에게 만들어주는 세상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쉼터였던 거야. 물론 이 길이 쉽지는 않아. 나도 지금도 가끔 흔들려. 어느 날은 길에서 우연히 들은 노래 한 곡에 갑자기 감정이 훅 밀려올 때도 있고, 어느 날은 꿈에 그 사람이 나와서 하루 종일 기분이 엉망일 때도 있어. 근데 그럴 때마다 난 이걸 기억하려고 해. 치유는 직선이 아니라 나선처럼 조금씩 위로 올라가는 곡선이다. 똑같은 감정이 다시 찾아온 것 같아도 예전보다 더 빨리 빠져나오고 예전보다 덜 휘청거린다면 형은 이미 성장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형한테 조용히 마지막 부탁 하나만 할게. 이건 유튜브 알고리즘을 위한 것도 나를 위한 것도 아니야. 오직 형 자신을 위한 조용하지만 단단한 선언이야. 댓글창에 딱 한 단어만 남겨줘. 평온. 아무 설명도 필요 없어. 그냥 평온. 그 두 글자가 오늘부터 형이 선택한 삶의 방향이야. 나는 더 이상 시끄러운 복수가 아니라 조용한 평온을 선택한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이지. 나중에 또 흔들리는 날이 오면 이 영상을 다시 찾아와서 형이 남긴 그 댓글을 봐. 아, 나 그때 분명히 평온을 선택했지. 그게 형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거야. 형 혼자 아니야. 댓글에 평온을 남기는 수많은 형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각자의 길을 묵묵히 걷고 있을 거야. 끝까지 봐줘서 진짜 고맙다 형. 형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그 단단하고 따뜻한 평온함. 그게 형의 진짜 힘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 잘 가. 아니지. 진짜로 잘 살아.